여러분 지금 뉴스 한번 켜보세요. 온통 전쟁 얘기예요. 중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일 빨간불이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불안해하고 있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뉴스만 보면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저 오늘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지금 이 공포의 한복판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가의 큰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돈이 몰릴지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 무려 2천조 원짜리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2천조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고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7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 살림을 3년 가까이 통째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 한 곳에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2천조 원짜리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한국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니에요. 역사적 레퍼런스가 있고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저 오늘 이걸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둘째, 왜 2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셋째, 왜 하필 한국 기업인지.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 완전히 정복하신 겁니다. 1. 지금 상황, 숫자로 정확히 보자. 먼저 지금 전쟁 상황을 감이 아니라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하루에만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5천억 원이 전쟁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하루예요, 하루.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 역사상 미국이 참전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녹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73일에서 124일. 이게 뭔 숫자냐고요? 지금 전 세계가 비상용으로 쌓아둔 석유 비축량이에요. IEA, 그러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갖고 있는 비상 비축유가 딱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지금 전 세계는 석유 창고에 기름이 딱 3개월치 남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전쟁을 무한정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특히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3개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엔 뭐가 오겠어요? 맞아요. 재건이에요. 이 왜 하필 이란이고 왜 2천조 원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이라크 재건 때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이란은 이라크랑 차원이 달라요.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 이란은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이라크는 솔직히 전쟁 전부터 기반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었어요. 근데 이란은 달라요. 인구만 8,500만 명이고 자동차도 만들고 철강도 생산하는 나라예요. 어느 정도 산업 기반이 갖춰진 나라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무너진 건물 몇 채 다시 짓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 GDP와 맞먹는 2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 이란은 돈이 있는 나라예요. 이라크 재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 없었어요. 미국이 원조해주는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도 질질 끌리고 돈도 제때 못 받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란은 달라요. 이란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2위인 나라예요. 쉽게 말해 땅 밑에 돈이 묻혀있는 나라예요. 지금 논의되는 모델이 뭐냐면 Oil for Reconstruction, 즉 제재 풀어줄 테니 석유 팔아서 그 돈으로 재건 사업 하자는 구조예요. 발주처가 돈이 있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공사하고 돈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 없다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2천조 원짜리 시장이 열리는데 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3. 왜 하필 한국 기업인가? 비유로 완전 정복. 자,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 기업이냐고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크고 유명한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나서 주방이 다 타버렸어요. 식당 주인은 이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주방으로 완전히 새로 꾸미고 싶어 해요. 자, 주방을 고쳐줄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요. 미국, 유럽 업체는요, 실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몸값이 너무 비싸요. 게다가 이 식당 주인이랑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주인 입장에서 선뜻 부르기가 꺼려지죠. 일본 업체는요, 예전엔 잘 나갔는데 요즘은 직접 주방 만드는 일은 안 하겠다고 사업을 접었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중국 업체는요, 가격은 싸요. 근데 저번에 만들어준 주방 기구가 얼마 안 가서 고장났어요. 품질 문제 있는 거죠.
게다가 마을 이장,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랑 계약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어요. 한국 업체는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실력도 검증됐어요. 무엇보다 이 식당 주인이랑 예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바로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한국 기업들이 직접 지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전쟁에서 한국산 천궁 II 미사일이 요격률 96%를 기록하면서 이란 방어에 큰 역할을 했어요. 무기도 믿을 수 있으니 그 무기가 지켜줄 시설 공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식당 주인이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두말 할 것 없이 한국이죠. 4.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나?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이 흐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특정 종목을 사라 팔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적 흐름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고, 실제 투자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더 공부하고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삼성 E&A예요. 예전 이름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지금은 가스 처리 시설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이미 실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어요. 이란 가스전 재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내릴 기업 중 하나예요. 두 번째,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5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있어요. 아미랄 프로젝트처럼 수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본 경험이 있고 이란 지도부 사이에서도 오래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어요. 세 번째, GS건설과 DLENC예요. 이 두 기업은 과거 이란 사우스파스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유경험자들이에요. 잠깐, 사우스파스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냐고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200개를 합쳐놓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번째, 방산과 건설의 시너지예요. 이게 사실 이번 상황의 가장 독특한 포인트인데요. 전쟁에서 한국산 천궁 II 미사일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방산 무기로 신뢰를 얻은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 건설 플랜트 기업도 신뢰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리긴 X1 같은 방산 기업들도 이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5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할까?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는 항상 만약에를 생각해야 해요. 한 가지 결과만 바라보고 올인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시나리오 A, 빛바른 종전.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소식이 들린다면요. 그때는 한국 EPC 관련 건설 플랜트 기업들의 시장에 관심이 급격히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시나리오 B, 전쟁 장기화.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가 $100 안팎에서 유지되는 상황이라면요. 재건 관련 기업보다는 방산 기업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어요. 시나리오 C, 전쟁 확대. 만약 이스라엘까지 전면 참전하거나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요. 이때는 어떤 주식도 안전하지 않아요.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고려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스에 휘둘려서 공포에 팔고 환희에 사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진짜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흐름, 딱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중동 전쟁은 구조적으로 3개월 안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쟁이 끝나면 2,000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시장이 열린다. 셋째, 그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한국 EPC 기업들이다. 근데요, 여기서 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바로 증권 앱 열고 종목 검색하러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어떤 전문가도 이 시장이 100%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전쟁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협상이 갑자기 틀어질 수도 있고 예상 못한 나라가 개입할 수도 있고 국제 정세라는 게 하룻밤 사이에 뒤집히는 일이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보를 아는 것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든 거예요. 뉴스에서 중동 전쟁, 유가 급등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공포에 질려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의 구조가 뭐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역사적으로 큰 위기 뒤에는 항상 큰 기회가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들 이제 자본주의 망했다고 했죠. 근데 그 폭락장 한복판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이후 10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거뒀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를 읽은 사람들이 결국 웃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요.
남들이 뉴스 보면서 불안해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셨잖아요. 그게 이미 출발점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투자는 신중해야 해요. 공부 없이 뛰어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자신의 상황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는 게 무조건 먼저예요. 하지만 그 신중함 위에 오늘처럼 큰 그림을 읽는 능력이 더해진다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영상을 밤새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돼요.